안녕하세요. 행정전문면허닷컴입니다. 오래된 국세와 지방세 체납 때문에 통장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계신가요? 자동차와 보험, 예금 등에 남아있는 압류 때문에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우신가요? 특히 체납 내역에 압류 기록이 남아있으면 많은 분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압류가 있으니 세금 소멸시효는 영원히 완성되지 않는 것 아닐까요? 세금은 평생 따라다닌다고 하는데 이제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 아닐까요? 하지만 압류가 있었다고 해서 모든 체납세금의 소멸시효가 영원히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압류한 재산이 실제로 체납자의 소유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상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아니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압류한 재산의 실제 경제적 가치가 있었는지, 언제까지 압류를 유지할 수 있었는지도 중요합니다. 오늘은 자동차와 지방세 환급금 채권, 비상장 주식에 압류가 있었지만 압류 대상과 압류 해제 시점을 다시 검토하여 체납세금 전액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정리된 3가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체납세금 소멸시효 제도부터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일정 기간 동안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에도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국세의 경우 가산세를 제외한 국세가 5억 원 이상이면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그 밖의 국세는 원칙적으로 5년입니다. 지방세는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이면 10년입니다. 5천만 원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5년입니다. 다만 오래된 지방세는 현재 법률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해당 지방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한 당시의 법률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체납된 지 5년이나 10년이 지났다고 해서 세금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납세고지와 독촉, 교부 청구, 압류 등이 있었다면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압류가 적법하게 유지되는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압류 기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소멸시효 완성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압류한 재산이 실제로 체납자의 재산이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압류금지 재산이나 제3자의 재산은 아니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재산이 이미 처분되거나 소멸하지는 않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압류 대상의 실제 경제적 가치와 환가 가능성이 있었는지도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자동차와 가상자산 압류가 있었던 국세 체납 사례입니다. 의뢰인 송 씨는 2007년경 지인의 권유를 받고 예술영화산업과 관련된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수년 동안 수익을 내지 못했고 투자한 자금 대부분을 잃었습니다. 당시 운영하던 광고 대행사도 경영이 악화되어 결국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증여세가 부과되었지만 정상적인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2억 원이 넘는 세금을 납부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사례 기록에 따르면 증여세는 2011년 12월에 부과되었습니다. 독촉 납부기한은 2012년 1월 30일이었습니다. 세무서는 2012년 3월 15일 송 씨 소유의 자동차를 압류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8월에는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에도 추가 압류를 진행했습니다. 압류 기록만 보면 자동차 압류가 계속 유지되어 소멸시효도 중단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등록원부와 소유권 변동 내역을 확인한 결과 자동차 소유권이 이전된 시점과 세무서가 압류를 해제한 시점 사이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자동차가 더 이상 송 씨의 소유가 아니었다면 그 이후에도 압류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전산에 기록된 압류 해제일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자동차 압류를 유지할 수 없게 된 시점이 언제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전문면허닷컴에서는 자동차 소유권 이전일과 압류 해제일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압류가 실제보다 늦게 해제된 점을 문제로 제기했습니다. 자동차 압류의 실질적인 종료 시점부터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를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공된 사건 기록에 따르면 그 결과 2023년에 진행된 가상자산 압류가 해제되었습니다. 체납 중이던 국세 전액도 소멸시효 완성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것은 자동차에 압류 기록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닙니다. 자동차가 언제까지 실제로 의뢰인의 소유였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소유권이 이전된 뒤에도 압류를 유지할 수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했습니다. 가상자산 압류가 진행되기 전에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것은 아닌지도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지방세 환급금 채권을 압류한 국세 체납 사례입니다. 의뢰인 박 씨는 1998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기업체의 판촉물을 납품하는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주요 거래처가 부도나면서 경영 상황이 급격하게 악화되었습니다.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까지 매각하며 사업을 정상화하려고 했지만 결국 파산에 이르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2011년 11월 부가가치세 약 6,300만 원을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세무서는 2015년 박 씨 명의의 보험금 채권을 압류했습니다. 이 보험금 채권 압류는 2017년 8월 14일 해제되었습니다. 이후 예금 채권 등에 대한 추가 압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잔액이 없거나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압류가 해제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7년 압류 해제 이후 유효한 시효 중단 사유가 없었다면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무서는 2024년 7월 1일 박 씨가 받을 예정이던 지방세 환급금 채권을 다시 압류했습니다. 해당 압류는 같은 달 9일 해제되었습니다. 여기에서 혼동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 씨가 체납한 세금
세금은 지방세가 아니었습니다. 체납된 세금은 국세였습니다. 세무서가 체납국세를 징수하기 위해 박 씨가 받을 지방세 환급금 채권을 압류한 사건입니다. 행정전문면허닷컴에서는 2017년 보험금 채권 압류가 해제된 이후 국세 소멸시효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확인했습니다. 이후 진행된 예금이나 환급금 압류가 유효한 시효 중단 사유가 될 수 있는지도 검토했습니다. 2024년 환급금 압류 전에 국세 징수권이 이미 소멸한 상태는 아니었는지도 확인했습니다. 이미 국세 징수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사라진 이유라면 뒤늦게 압류했다고 해서 소멸한 징수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제공된 사건 기록에 따르면 지방세 환급금 채권 압류의 적정성과 국세 징수권 소멸시효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 결과 관할 세무서로부터 체납국세를 소멸시효 완성으로 정리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최종적으로 박 씨의 체납국세 전액이 정리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통장이나 보험에 압류 기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소멸시효 완성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보험 해약 환급금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통장에 압류할 수 있는 잔액이 있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압류된 돈이 급여나 복지급여처럼 법률상 보호되는 돈은 아니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비상장 주식 압류가 있었던 지방세 체납 사례입니다. 의뢰인 정 씨는 2009년경 부동산 사업을 하던 중 지인에게 투자 사기를 당했습니다. 아파트 매매 자금을 잃으면서 사업이 무너졌고 결국 파산하게 되었습니다.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도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2010년 9월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4건이 부과되었습니다. 사례 기록에 따르면 체납액은 약 7,500만 원이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2014년 9월 정 씨가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압류했습니다. 해당 법인은 정 씨의 아들이 운영하던 회사였지만 당시부터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운 부실법인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법인은 2017년 12월 11일 강제해산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이 강제해산된 이후에도 압류를 유지했습니다. 비상장 주식 압류는 2020년 6월이 되어서야 해제되었습니다. 비상장 주식은 주식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법인에 자산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채가 얼마나 있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법인이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었는지도 중요합니다. 주식을 실제로 매각하거나 돈으로 바꿀 가능성이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법인이 강제해산되어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않고 주식에도 환가 가치가 없다면 해당 주식을 계속 압류할 수 있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행정전문면허닷컴에서는 해당 법인이 부실한 상태였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2017년에 강제해산되었음에도 2020년까지 압류가 유지된 점도 검토했습니다. 전산상 압류 해제일만을 기준으로 볼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주식의 가치가 없어지고 압류를 유지할 수 없게 된 시점부터 지방세 징수권 소멸시효를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공된 사건 기록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2025년 3월 13일 정 씨의 주장을 수용했습니다. 결국 체납 중이던 지방세 전액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이 사례에서도 비상장 주식에 압류 기록이 있었다는 사실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압류 당시 해당 주식에 실제 경제적 가치가 있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법인이 강제해산된 이후에도 주식 압류를 유지할 수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압류를 해제했어야 할 실질적인 시점이 언제였는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세 가지 사례에는 서로 다른 압류 대상이 등장했습니다. 첫 번째는 자동차였습니다. 두 번째는 보험금과 예금, 지방세 환급금 채권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비상장 주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검토하는 기본적인 순서는 비슷합니다. 먼저 체납된 세금이 국세인지 지방세인지 확인합니다. 세목별 납부기한과 소멸시효가 시작되는 시점을 확인합니다.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도 살펴봅니다. 그 다음 납세고지와 독촉, 교부 청구, 압류 등 소멸시효에 영향을 준 내역을 확인합니다. 압류한 재산이 실제로 체납자의 소유였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압류 당시 재산에 경제적 가치가 있었는지도 중요합니다. 실제로 매각하거나 환가할 수 있는 재산이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전산에 기록된 압류 해제일과 실제로 압류를 유지할 수 없게 된 시점이 일치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후속 압류가 있었다면 그 압류가 진행되기 전에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것은 아닌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오래된 체납세금에 압류가 있다면 체납 금액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국세와 지방세 체납 내역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세목별 납부기한과 독촉 내역도 확인해야 합니다. 어느 기관이 어떤 재산을 언제 압류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압류가 언제 해제되었고 해제된 이유가 무엇인지도 중요합니다. 자동차 압류가 있다면 자동차 등록 원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비상장 주식 압류가 있다면 법인 등기부와 폐업, 해산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통장이나 보험 압류가 있다면 압류 당시 통장 잔액과 보험 해약 환급금을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사람의 체납세금이라도 세목마다 납부기한과 압류 내역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체납액만 한꺼번에 볼 것이 아니라 체납된 세금 한 건씩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세금은 평생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국세와 지방세에도 징수권 소멸시효가 존재합니다. 다만 체납된 지 5년이나 10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압류 기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소멸시효 완성이 절대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압류 대상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었을 수 있습니다. 법률상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법인이 폐업하거나 해산되어 압류 재산의 가치가 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압류의 효력과 압류 해제 시점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래된 체납세금 때문에 통장을 사용하지 못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먼저 체납 내역과 압류 내역을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과 압류일, 압류 대상, 소유권 변동, 재산 가치, 압류 해제일을 확인하면 해결 가능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일반적인 체납세금 소멸시효 제도와 실제 처리 사례를 설명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체납 세목과 금액, 압류 및 해제 기록, 징수유예와 소송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영상만 보고 본인의 체납세금이 자동으로 소멸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오래된 국세 체납과 지방세 체납, 통장 압류, 예금 압류, 보험 압류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행정전문면허닷컴으로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무료 상담 전화번호는 1688-3106입니다. 카카오톡 상담 아이디는 로그192입니다. 이상 행정전문면허닷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